당신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뇌의 속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말은 100% 틀렸다. 뇌는 오직 생각만으로만 바꿀 수 있으며 성공은 변화된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잠재의식,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주제의 책들을 참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주제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진다거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뇌의 속성을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를 이해하고 뇌가 변화해야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강범구의 부의 역설입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강범구 20대 중반에 신경계 이상의 불치병을 진단받았지만 우연히 접한 심리학 방법론,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 길로 실용심리학 공부에 매진해 NLP 전문가가 되었다. 한때는 억대 연봉을 버는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남에게 성공 방법을 가르치기엔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회의감이 들어 강의 일을 접는다. 이후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뇌를 바꾸는 데 있음을 깨달아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성공 솔루션, 내면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현재는 내면 언어 프로그램 창시자로서 수많은 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면 곧 좋아질 거야. 더 노력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의지가 부족했어. 더 열심히 달려보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나이가 많으니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더 열심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죠.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에 매우 건전한 마인드이고 긍정적인 태도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생각과 말에 동의한다면 가난한 뇌를 가진 것이고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뇌를 바꾸지 않은 채 행동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신경 언어 프로그램, NLP 전문가인 저자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뇌가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뇌를 더더욱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뇌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얻고자 발버둥 칠수록 가난하다는 믿음이 깔려있기에 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난한 뇌를 버리고 부자의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뇌를 바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생각으로 뇌를 바꾸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강범구의 부의 역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평소에 열심히 살아도 왜 삶은 나아지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의 역설 들어보세요. 노력이 부족해 실패했다는 착각.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책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한다.
새벽에 일어나 좋은 책을 읽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너무 간단하다. 덜 먹고 늦은 시간에는 금식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면 된다. 문제는 당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성공도 건강도 방법은 알지만 실천이 유지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를 이뤄도 곧 무너져 버리기 일쑤다. 그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다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런데 혹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 있는가? 당신의 삶이 그대로인 이유가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일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열심히 살았지만 당신의 삶이 그대로인 이유는 당신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그래왔던 것처럼. 노력할수록 망가지는 뇌의 속성.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한다.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더 배워야 한다. 나는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해야 성공한다라는 생각의 기반에는 현재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더 배워야 한다. 나는 미움받으면 안 되기에 착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생각들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내용에는 각각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 현재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마다 뇌는 오히려 괄호 안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된다. 성공을 위해 노력할수록 나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는 성공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한 노력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뇌는 그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길들여질 뿐이다. 그리고 뇌는 자신이 길들여진 대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지금까지 당신의 모습은 아래와 같았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다고 들었다. 힘들어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으려 한다. 책을 읽는 게 괴로운 뇌를 만든다. 목표를 100일 동안 100번씩 쓰면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매일 목표를 100번 쓰려 한다. 적는 게 싫은 뇌를 만든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들었다. 피곤하고 지쳐도 일찍 일어나려 애를 쓴다. 아침이 괴로운 뇌를 만든다. 당신의 목표와 상관없이 당신이 만들어낸 뇌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뇌는 길들여진 대로 작동할 뿐이다. 책을 읽는 게 괴로운 뇌는 책을 읽을 때 억지스러운 감정만 낼 뿐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는 게 싫은 뇌는 매일 100번을 적는 데만 익숙해져 있을 뿐 목표를 이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아침이 괴로운 뇌는 그저 아침이 괴로울 뿐이다. 책 읽기, 100번 반복해서 쓰기, 새벽형 인간 되기 같은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망가뜨려 삶과 목표를 망칠 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도록 길들여진 뇌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뇌를 바꾼다. 뇌는 당신의 무의식에 깔린 기본 전제대로 변화한다. 기본 전제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생각을 할 때 뇌가 집중하고 곱씹는 포인트를 말한다. 만약 당신이 돈 버는 것은 어려운 거야를 기본 전제로 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돈을 힘들게 벌 수밖에 없는 뇌를 갖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뇌를 갖게 된다. 이처럼 뇌는 무의식에 깔린 기본 전제대로 변화한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해야 성공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뇌는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노력과 행동만으로는 뇌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노력과 행동의 의미는 뇌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환상통이라는 것이 있다. 사고나 병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은 환자가 있지도 않은 신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뇌는 신체 일부가 사라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는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뇌를 바꿀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동안 당신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뇌의 속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는 말은 100% 틀렸다. 뇌는 오직 생각만으로만 바꿀 수 있으며 성공은 변화된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진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쓰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의지로 자기 자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뇌가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생각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고 몸짱이 되고 싶으면 몸짱이 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하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다. 왜 그럴까? 안타깝게도 뇌를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뇌를 쓰지 못하는 것과 뇌를 쓰는 것의 차이는 뭘까?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일하는 시간은 짧아도 먹고 놀고 잘 때에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뇌를 쓰는 것이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도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뇌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 미쳐 있다. 그 생각만 하며 살고 그들이 겪는 모든 것을 원하는 생각에 비추어 본다. 그들도 SNS를 하고 취미를 즐기며 파티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 또한 원하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니 그들의 뇌는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뇌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은 힘들게 굴리고 있으면서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먹고 놀고 잘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일할지, 이러다 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뇌는 성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장사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한다. 이 동네 고객 수준이 떨어져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가게가 생겨서 등의 생각을 한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생각도 아니다. 반면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손님이 오게 할 생각, 그리고 물건을 팔 생각만 한다. 다 같이 힘들어도 결국 생각으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뇌를 쓰는 것이다. 뇌를 쓰는 방법은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뇌에 그 이미지를 심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매일 1시간씩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라는 생각에 집중하라.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반복하라. 그러면 뇌는 돈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돈 벌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돈은 벌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어서, 몸짱은 되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생각을 통해 운동을 습관화시켰다. 그리고 건강해졌다. 또 돈을 벌었다. 사람들에게 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도 나와 같은 성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매일 접하면서 살게 되었다. 뇌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다. 열심히 살았더니 병에 걸렸다.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며 살았더니 성장도 있었지만 망가질 때도 빠르게 망가졌다. 나의 성공은 잡아둘 수 없는 공기와 같았다.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시리에 빠져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결국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인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강의했던 NLP 이론 중 하나가 떠올랐다. 특정한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해당 뇌 부위의 뉴런을 감싸고 있는 신호 전달체 미엘린이 두꺼워져 그 활동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곱씹던 나에게 한 가지 발상이 찾아왔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의 활동이라 봤을 때 부자 되기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반복적으로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활동과 달리 부자가 되는 연습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니 연습을 하는 것인데 연습을 하려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필요로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되는 뇌 부위의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다. 꼭 현실에서 활동해야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10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했는데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며 전율을 느꼈다. 행동을 하지 않고도 특정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생각뿐이었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방법은 자신이 부자가 됐을 때를 가정한 상상 말고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득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른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집에서 2달간 쉬지 않고 1,00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내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했다. 정말 간절했다.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합성해 벽에 붙여놓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돈이 많으니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했다. 그렇게 2달을 보내니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단 10개월 만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8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원래부터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던 것일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지력이 부족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 불치병을 진단받은 이후로는 부지런하지도 않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 억대의 매출을 벌고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들어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뇌가 주관한다. 부자가 되는 것 또한 뇌가 우리를 조정해서 만든 하나의 결과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의 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 말고는 없다.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치는 책들은 수천 수만 권 있다. 부자의 뇌를 만드는 책도 수십 종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방법은 모두 틀렸다. 이들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성공한 게 아닌 이상 그 어떤 행동도 당신의 뇌를 성공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줄 수 없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동시에 당신을 제한신념에 가두는 잡다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의 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의 뇌가 알려준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속삭임이 쉬지 않고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이런다고 정말 벌 수 있을까?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 와 같은 의심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00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1,000억 원을 벌었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렇게 그 생각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던 부정적인 속삭임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속삭임이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창의성과 자신감이 생겨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돈 버는 것 외에도 무엇이든 원하는 일을 해내려면 뇌를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는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 잠깐은 성공한다 해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뇌가 기어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금연금주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최소 21일, 최대 100일 유지하면 정착이 된다고 얘기들 한다. 21일에서 100일 동안만 술과 담배를 중단하면 그것들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나는 이랬다. 21일간 금주를 했다. 나는 22일째 되는 날부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가시리라 생각했지만 나의 뇌는 술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금주에 실패했다. 100일간 금연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101일째 되는 날 새벽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전보다 담배를 2배 더 많이 피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미 우리는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술과 담배 생각을 억지로 지우며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다이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식, 다이어트 약, 운동 프로그램, 지방 흡입 시술 모두 통하지 않는다. 나의 뇌는 여전히 놀고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뇌를 바꾸지 않고 살을 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혹은 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의 나를 만든다. 뇌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뇌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운동을 시작한 뒤에는 근육을 키울 생각보다 귀찮다, 피곤하다와 같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힘든 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가 발동해 무의식 중에 나는 근육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운동할 힘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뇌 또한 나는 근육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운동할 힘을 주고 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살을 빼고 멋진 몸매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을 하는 내 모습,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다. 운동은 안 해도 되냐고? 그렇다.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면 뇌가 시킬 것이다. 뇌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의지를 소모해야 할 정도로 뇌가 그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추동한다. 거식증 환자가 오히려 음식을 먹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오히려 운동을 쉬기 위해 의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뇌의 지향점이 바뀌게 된다. 물론 두 경우는 건강해진 내 모습이 아닌 잘못된 이미지를 뇌에 심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공감할 것이다. 먼저 원하는 생각을 하자. 이것이 최우선이다. 원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뇌가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뇌가 일하면 의지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 당신의 눈에 돈 버는 방법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떨 것 같은가?
우선 매우 신이 날 것이다. 당신의 머리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고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계속 떠오른다면,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당신이 현재 얼마나 오래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을 감수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이다. 뇌가 성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의지력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와 비슷하다. 너무나도 피곤했던 일과를 마치고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장거리 연애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혹 우리의 의지는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것을 노력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해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뇌가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목표를 반복해서 생각하여 뇌를 바꿔낸 사람들이다. 그런 반면 뇌를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의지력을 소모시키며 도전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말로는 좋지 못하다. 누군가는 끝까지 해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해서 실패한 뒤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진다. 아직도 운명의 장난이라 생각하는가? 둘의 차이는 뇌를 사용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른 것이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 뇌가 하게 하면 생각보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낡고 식상한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보자. 돈 버는 것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다. 나의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시간을 아끼거나 즐거워질 수 있다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멋지지 않은가? 의지 이전에 뇌가 결정한다. 뇌가 바뀌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아래 소개할 실험을 읽어보면 부자의 뇌를 만들지 못하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실험.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일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책을 집어들고 내가 읽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다. 그런 당신에게 충격적인 실험 하나를 소개한다. 1980년대 미국의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벡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버튼을 주고 그것을 누르게끔 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시점에 자유롭게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를 뇌파 검사기, 근육신호 측정기로 측정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험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우선은 그가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지를 발현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이때 발생한 전기신호가 뇌의 신경계에 전달된다. 그렇게 전달된 명령에 따라 그의 손이 움직인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지 뇌파에서 신경계 전기 신호로 이어지고 버튼을 누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험 참가자의 뇌파와 근육 신호를 분석한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실험 참가자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뇌파를 발현하기 이전에 신경계에서 근육 신호를 내보낸 것이 측정됐다. 실험 참가자의 의지보다 뇌의 신경계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신경계 전기 신호가 의지 뇌파로 이어지고 버튼을 누르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위와 같이 두뇌의 신경 반응이 일어난 시점이 가장 먼저였다. 그리고 0.2초 후에야 참가자의 의지가 확인되었고 더 시간이 지나서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실제 운동이 측정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발현하기도 전에 관련 뇌 부위가 이미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리벡 교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유의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저 뇌의 화학작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당신의 선택을 10초 전에 알 수 있다. 위 실험에서는 뇌가 반응하고 나서 0.2초 뒤에 실험 참가자의 의지가 확인되었다. 사실 0.2초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내의 측정 결과를 인간의 의지 이전에 두뇌가 먼저 결정했다라는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당시 뇌과학계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학자들은 의지가 발현되기 전 관측된 신경계의 활동은 결정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실험은 이런 반박을 불식시키며 한 번 더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07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존 딜런 헤인즈 박사의 실험을 살펴보자.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14명에게 오른쪽과 왼쪽 버튼을 하나씩 쥐고 자기 의지에 따라 버튼을 누르게 했다. 연구진은 왼쪽 버튼을 누를 때 뇌의 반응과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뇌의 반응의 차이를 구분해 측정했다. 실험 결과는 리벳의 실험과 일치하게 실험 참가자의 의지와 행동보다 신경계 반응이 빨랐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약 10초에 달했다. 참가자들이 왼쪽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보다 약 10초 빨리 왼손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반응이 감지된 것이다. 뇌파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이 오른쪽을 누를지 왼쪽을 누를지를 10초 전에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위 실험을 통해서 뇌의 중요성을 이해했을 것이다.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의 의지가 결정하기 훨씬 전에 뇌가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뇌에 따른 운명이 있다는 건가?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와 같은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신의 뇌가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마치 운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반복될 것이다. 반대로 그 뇌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하루아침에도 성공한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뇌를 바꾸는 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하나의 행동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우리의 뇌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뇌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한 가지, 우리가 뇌의 통제를 벗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뿐이다. 상상을 할 땐 두뇌의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하는 이미지에 의해 우리의 뇌는 재설정된다. 재설정된 뇌는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 정리하자면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방법 말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나는 이러한 이치를 인식하자 그동안 내가 왜 성공을 못했는지, 왜 그렇게 삶이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나약하게 느꼈는지를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다.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생각. 인간의 뇌는 대부분 자신의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이러한 성향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고 겸손해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와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인간의 뇌를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결국 돈을 벌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뇌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즉 현재는 돈이 없다라는 기본 전제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할수록 뇌는 더더욱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상상은 뇌의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완벽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상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면서도 위와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면 안 된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열망은 떠올리면서도 뇌가 현재의 결핍과 고통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열망의 시제를 변조시키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을 마치 이미 달성한 것처럼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돈을 버는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는 기본 전제가 떠오르진 않는다. 나는 이미 돈을 번 미래로 와 있기 때문이다. 생각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대중 앞에서 수많은 강의를 해오면서 사람들이 하루에 10분도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또한 한때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과 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생각이 100%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생각만 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생각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그냥 운의 삶을 맡기라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개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계속 원하는 생각을 하면 뇌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신나서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당신의 뇌에 성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지를 않으면 노력을 지속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과정이 힘든데 결실도 없다면? 혹은 결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 더더욱 무언가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진다. 사실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2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 나름 비싼 몸값을 받는 강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평생 꿈이었던 강사라는 직업이 싫어졌다. 지쳐버린 것이다. 나는 반강제적으로 1년간 쉬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의해야지 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거짓말처럼 코로나가 찾아왔다. 나는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쉬지 않고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통장에는 빚이 더 늘어나 있었다. 뇌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상상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뇌는 가난으로 가도록 프로그래밍 해놓고 행동은 성공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삶은 발전이 없고 힘들기만 한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꿈꿔도 벽에 비전 보도를 붙여도 계속 삶이 쳇바퀴 돌듯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하는 생각이 가져오는 변화.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만 해본 적 있는가? 정말 온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길 반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여 당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 넘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뇌가 당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행동하도록 추동한다. 밤새도록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고 몸이 지치더라도 짧은 휴식으로 금세 힘이 회복된다. 그때부터는 매사에 효율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아이디어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기쁨에 겨워서 하는 일이 된다. 다만 당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정말 큰 오산이다. 뇌를 바꾸지 않은 채 억지 행동과 억지 긍정을 하면 자신의 의지력만 고갈시키고 육체를 갉아먹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현실은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허락한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줄지 결정한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말고는 없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뇌. 뇌를 지배하는 내면 언어.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음식은 더 먹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러한 세팅값과 반대로 먹으면 안 돼와 같은 생각을 하면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것을 뇌는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더 먹게 만든다. 동시에 뇌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지방 축적량을 늘리는 호르몬을 왕창 분비시킨다. 어떻게든 우리의 움직임을 줄여 살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반작용은 내면 언어 때문에 생겨난다. 내면 언어란 뇌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알아듣는 해석 방식을 가리킨다. 살을 빼야 한다라는 우리의 의사를 뇌는 살이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알아듣는 것처럼 내면 언어는 언어의 구사 방식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반대로 형성되기도 한다. 내가 강의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 종종 저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이들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하는데 또는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내면언어로 해석될 뿐이다. 누구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도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된다. 이때 잘할 수 있어 와 같이 생각하면 그 순간은 운 좋게 극복해도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 흥미를 못 느낀다. 그렇게 결국 꿈꿔왔던 성공과 이별을 하게 된다. 내면 언어를 이해하면 다이어트 방법은 완전히 달라진다. 운동을 싫어하는 나의 뇌를 의지로 이기려 들지 말자. 반대로 나의 뇌가 운동을 좋아하도록 만들자.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활력이 넘친다. 라는 생각을 반복해보자. 나가기 귀찮아 이불 속에 있을 때도 식사 후에 식곤증이 밀려올 때도 우선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다. 나가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뇌가 바뀐다. 혹은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고 싶다 와 같이 말해도 된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뇌의 욕망을 반대로 배치했다. 나는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억제되고 있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럼 뇌는 나가고 싶은 욕망을 더욱 강하게 피어올린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을 좋아했지? 당장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이 말을 책상 위, 침대 위에 붙여놓고 계속 이야기하라. 그리고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정말로 나가지는 않아도 된다. 그냥 나가서 운동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상상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실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뇌가 완전히 프로그래밍 되면 이제는 집안에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진다. 운동이 좋다는 말을 계속 되뇌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다. 운동이 좋다고 말할 때 가동되는 내면 언어는 왜곡 없이 그대로 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를 고려하면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강범구의 부의 역설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상상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나의 뇌가 믿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나의 뇌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